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계순, 박순주 작가님이 공저한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자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13년 10월에 초판 인쇄가 됐는데요. 그 후에 이 책이 아쉽게도 절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고서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머리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걷어차고 싶다. 그것도 있는 힘껏. 그들의 무례하고 몰상식한 욕설, 비아냥, 모욕, 볼성 사나운 눈빛과 표정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 잘난 척하고 있지만 실은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상인지 그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고 싶다. 단지 고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군내로보다 더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들. 서비스 제공자도 엄연히 한 인격체이며 서비스를 받는데도 상식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그들. 불량 고객. 어떻게 해야 이들을 제대로 걷어차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을까?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에게 라면을 6번이나 끓이게 한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여론의 따끔한 맛을 제대로 맛보고 심지어 직장까지 잃었다. 아마도 언젠가 저들을 꼭 한번 시원하게 걷어차 주고 싶었던 수많은 감정 노동자는 이 소식에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다. 더불어 그동안 멋대로 군림하며 짓밟아대는 고객님들에게 당하느라 가슴앓이 해온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을 새삼 조명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인 고객 모시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친절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객까지 모시느라 만신창이가 된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다. 통계청의 직종별 이직률을 보면 감정 노동자의 이직률은 2011년 사무직의 2배가 넘는 31%에 육박한다. 게다가 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감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친절을 요구하는 고객과 매출을 요구하는 회사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증, 기억력 감퇴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까지 발전할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들을 불량 고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련의 요구와 움직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까? 회사의 보호 정책만으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다. 만약 어느 항공사에서 불친절을 항의하는 고객의 요구에 번번이 직원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항공사에 마음 편히 몸을 실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여론의 방향이 라면 상무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라면 상무 사건 역시 그 행위의 전말을 밖으로 유출한 것은 올바른 고객 관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으나 그간 쌓여온 불량 고객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인터넷이라는 특징이 맞물려 항공사 직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가능했다. 더욱이 그 승무원이 평소 친절한 사원이었고 당시 라면을 6번이나 끓였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도 안 된다. 회사는 근본적으로 고객 편이어야 한다.
고객이 있어야만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 않은가? 회사는 결코 우리 감정 노동자를 위해서 고객을 걷어차 버릴 수 없다. 그럼 인터넷 세상에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대신 버릇없는 고객의 엉덩이를 걷어차 줄 수 있을까? 드문 일일 것이다. 네티즌들은 감정적이고 파워가 막강하지만 언제 누구 편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서비스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라는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해도 불량 고객 따위 받지 않아도 되는 근무 환경은 오지 않는다. 불량 고객들을 모조리 여론 재판에 붙여 목이라도 날려버리는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훨씬 일찍 발달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블랙 컨슈머 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보면 서비스 종사자들은 미우나 고우나 불량 고객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철부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숙명이라면 이들을 제대로 다루고 이들과 함께 있어도 나의 안녕과 행복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나만의 비법을 찾아야 한다. 해마다 늘어가는 감정 노동자의 사표쓰기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불량 고객을 은근슬쩍 걷어차며 내 소중한 직장과 행복을 지키는 길, 내 자존심을 한 점 떼묻히는 일 없이 지키고 심지어 정신적인 풍요와 성장을 향해 한 발 다가서는 길, 그 길을 찾아 행복으로 성큼 다가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만약 마구잡이로 욕을 해대며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는 고객을 응대하는 비행기 승무원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표정,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는 미소로 그 6번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조차 행복하고 멋진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욕하고 떼쓰는 고객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 네, 그러면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불량 고객 극복 1단계 그들을 파악하라. 2장 불량 고객 극복 2단계 나를 무장하라. 3장 불량 고객 극복 3단계 불량 고객이 사라졌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불량 고객. 억울해서 마음에 병이 들지만 산재보험 대상은 아니다. 직장에서 다친 것은 분명하지만 다친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는 없다. 우리는 이들을 감정 노동자라 부른다. 불황이 몰려온다. 실직자가 많아지고 살기가 힘들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거칠어진다. 자신을 어려운 처지로 내몬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화가 난 그들은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쏘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고객센터의 상담원, 판매원, 수리기사, 간호사, 관공서의 창구 직원, 영업사원.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수리비를 받아?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야, 너 이름이 뭐야? 수리비 받아서 술이나 사 마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도 제깍제깍 못 받는 게 어디서 월급 받아먹고 있어? 이놈의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술 좀 마셨다. 어쩔래? 바빠 죽겠는데 누가 이런 전화 하랬어? 이 XX년아. 서로 먹고 살기 바쁜데 친구 사이라도 이런 걸로 부담 주지 말자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을 한다. 기업의 대표도, 한국 경제의 책임자도, 정치를 휘두르는 권력자도 아닌데 기업을 대신해 항의를 받고 한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을 대신해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함부로 눈을 부라리거나 주먹을 움켜쥐거나 조곤조곤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상대는 고객이니까. 그리고 고객은 왕이니까. 이들에게는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동등하게 시비를 가를 권리는 없다. 분하고 화가 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억울해서 마음에 병이 들지만 산재보험 대상은 아니다. 직장에서 다친 것은 분명하지만 다친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는 없다. 우리는 이들을 감정 노동자라 부른다. 온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무래도 욕먹는 게 가장 속상하죠. 쌍시옷은 기본이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겠어요. 원하지 않는 전화를 건 쪽은 이쪽인데. 스트레스요? 장난 아니죠. 이제는 친구한테 하소연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잊어요. 내 인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요 뭐. 은행 대출, 판촉 상담원의 체념이다.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면 가장 지지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눈빛이라니. 너 이제 이렇게 전락했구나 하는 그런 눈빛. 모멸감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제 막 보험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경험이다. 차라리 험한 노동 끝에 몸을 상했다면 병원에서 처방이라도 받겠지만 끊임없이 마음을 다쳐야 한다면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로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마다 복권의 명당에 1,000원짜리를 제물로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첨금을 왕창 받아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에게 보란듯이 대갚아주고 상사의 얼굴에 통쾌하게 사표를 던지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에 안착할 수 있을까? 감정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모든 인적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구조다 보니 인건비가 비쌀 이유가 없다. 로또에라도 당첨되지 않고는 사표는 꿈에서나 가능하다. 조직화하지 않은 이들의 특성상 노동조합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임상 심리사를 고용하여 손상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회사도 있다지만 아직은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차갑게 거절하고 부당하게 항의하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그들 불량 고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은 없을까? 그저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하세요를 되뇌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비참한 결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내고 있는 서비스 담당자들이 어떻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하는지,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답한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야 한다면 비참한 일이지 않은가. 사회와 가족을 일선에서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회사도 노조도 로또도 아닌 자신뿐이다. 이 책은 불량 고객을 다루는 고객 응대 서비스의 일반적인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고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어떻게 상처 입은
자신과 화해하고 멸시받기 일수인 내 직업의 참 의미를 찾아 풍요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까다로운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이런저런 전략을 써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론은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않고 고객의 차가운 거절이나 험악한 대응을 자신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처럼 여기고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도 소용이 없다. 이 글은 이제 막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나 사업자가 된 사람 혹은 오랜 기간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고객의 거절이나 무례함이 기회로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조언이다. 또한 단순히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고객이야말로 내 인생과 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에까지 도달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판매 전략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으로서 자신과 일과 고객 사이에서 진정한 내적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철학서에 가깝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명쾌한 서비스 교육 이론도 일회용일 뿐이다. 신화적인 업계의 평가를 받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맨질하던 끝에 병이로 쓰러지기도 한다. 성과보다는 삶이 먼저다. 기술보다는 안정되고 어른스러운 태도가 먼저다. 이를 바라보는 굳건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악화되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패에 상관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에게 성과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온종일 광고 전화를 하고 회사를 대신해서 불평을 듣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똑같은 인사와 행동을 반복하고 자신의 설명을 귀찮은 파리찜으로 취급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명쾌한 철학이다. 그렇다면 삶의 철학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구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알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깊이 체험해야 한다. 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피상적인 교육의 효과는 얇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때는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뿐이다.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말과 행동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인가. 모욕 앞에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힘이 없다면 모든 서비스 교육은 모래 위의 집처럼 공허할 뿐이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자신의 일이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는 고달픈 일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불량 고객이라고 진상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들이 실은 나의 인생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맡고 있는 스승이며 그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감정 노동자다. 일선 창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제각각 감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도 환자에게 점잖은 항의만 받는 것은 아니다. 사활을 건 수술 끝에 목살을 잡히기도 한다. 교사들은 어떤가?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